65세가 넘으면 인생은 두 갈래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얼굴이 점점 편안해집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말수가 줄어들어도 마음은 안정됩니다. 조용히 웃을 줄 알고 작은 하루에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예민해집니다. 잠도 깊게 못 자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습니다. 늘 무언가에 쫓기듯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신기하게도 그 차이는 돈이 아닙니다. 집 크기도 아닙니다. 자식이 얼마나 잘 됐는지도 아닙니다. 진짜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무엇을 줄였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노후는 더 채워야 편안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더 모아야 안심되고 더 붙잡아야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80세를 넘긴 많은 분들은 비슷한 말을 남깁니다. 조금 더 일찍 내려놓을 걸 그렇게까지 애쓰며 살 필요 없었는데, 다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불안했을까?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건 더하기가 아닙니다. 빼기입니다. 몸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처럼 무리하면 금방 탈이 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스트레스와 걱정이 많아지면 속이 더부룩하고 장이 먼저 예민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미국 현지에서 많이 찾는 유산균 제품을 가볍게 챙기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설명란 참고해 보십시오. 관계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사람 맞춰주다 보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몸은 늙어가는데 마음만 젊은 시절 방식 그대로 살아갑니다. 아직도 남 눈치를 봅니다. 아직도 자식 인생까지 책임지려 합니다. 아직도 오래된 상처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아직도 쉬지 못하고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그러니 노후가 편할 리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아주 중요합니다. 65세 이후 반드시 줄여야 하는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줄여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노후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지 분명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맞는 말이다. 나도 이제는 좀 줄여야겠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이 채널은 나이 들수록 마음이 편안해지는 지혜를 전해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관계를 줄여야 합니다. 10명보다 3명이 행복합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줄 알았습니다. 전화 오는 사람이 많고 찾아주는 사람이 많고 모임이 많으면 인생이 풍요로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많다고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가 많을수록 더 피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지 웃음, 억지 맞장구, 마음에도 없는 배려. 특히 시니어가 되면 인간관계 스트레스는 몸으로 바로 옵니다. 괜히 사람 만나고 오면 기운이 쭉 빠지고 집에 돌아와 한참을 누워있게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관계를 정리하지 못합니다. 오래 알던 사람인데 괜히 멀어지면 서운해할 텐데 내가 조금 참으면 되지 하지만 여러분, 참는 관계는 결국 병이 됩니다. 같이 있으면 마음 편한 사람, 말하지 않아도 숨 쉬기 편한 사람, 그런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70대 이후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관계가 단순합니다. 억지, 인맥이 없습니다. 불편한 만남이 없습니다. 쓸데없는 비교도 없습니다. 10명에게 잘 보이려 애쓰는 삶보다 진짜 내 편 3명과 웃을 수 있는 삶이 훨씬 행복합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사람을 늘리는 것보다 사람을 줄이는 용기가 더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채우려 할수록 마음은 비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늙어서도 쉬지 못합니다. 이미 충분히 가졌는데도 계속 불안합니다. 더 모아야 할 것 같고, 더 준비해야 할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욕심은 이상합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마음은 더 허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욕심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생존 때문에 욕심냈습니다. 가족 먹여 살려야 했고, 집도 마련해야 했고, 자식도 키워야 했습니다. 그 시절의 욕심은 어쩌면 책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조금 느리게 살아도 됩니다. 조금 덜 가져도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아직도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는지, 누가 더 비싼 차를 타는지, 누가 더 자식이 잘 됐는지, 그 비교가 노후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적게 먹어도 만족할 줄 알고, 작은 행복에도 웃을 수 있고, 오늘 하루 무사한 것만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편안한 사람입니다. 욕심을 줄이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불안도 줄어들고, 분노도 줄어들고, 남과 비교하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평온함이 들어옵니다. 세 번째, 자식 걱정을 줄여야 합니다. 놓아줘야 가까워집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평생 자식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건강 걱정, 커서는 공부 걱정, 결혼하면 돈 걱정, 나중에는 손주 걱정까지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자식이 50살이 되어도 부모는 걱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조금 놓아주셔야 합니다. 자식 인생은 자식 몫입니다. 부모가 끝까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간섭하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부모 마음은 사랑인데 자식은 부담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붙잡는 사랑이 아니라 지켜보는 사랑입니다. 필요할 때 조용히 응원해주고 힘들 때 기댈 수 있게만 해주면 됩니다. 괜히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려 하지 마십시오. 부모도 이제는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자식 걱정 때문에 자신의 노후를 다 써버립니다. 하지만 정작 자식들은 말합니다. 부모님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게 제일 좋다. 여러분의 행복이 결국 자식에게도 가장 큰 안정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식 인생까지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놓아줘야 가까워집니다. 네 번째, 과거에 대한 집착을 줄여야 합니다. 용서해야 자유로워집니다. 나이 들수록 과거 생각이 많아집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나는 그런 선택을 했는지, 밤이 되면 옛날 기억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 속에 갇혀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특히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억, 가족에게 서운했던 기억, 평생 고생했던 기억, 그런 기억이 마음속에 쌓이면 사람은 점점 굳어갑니다. 표정도 딱딱해지고 말도 거칠어지고 행복을 느끼는 힘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었지. 이제는 그만 놓아주자. 그 순간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과거를 놓지 못하면 현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생 후반전은 추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평온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해야 한다는 강박을 줄여야 합니다. 다 하려다 쓰러집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쉬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합니다. 뭔가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챙겨야 하고 무언가를 해결해야 하고 늘 바쁘게 살아야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됩니다. 평생 열심히 사셨습니다. 충분히 책임지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자신을 몰아붙이면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65세 이후에는 얼마나 많이 하느냐보다 얼마나 편안하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산책 잘했으면 됐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먹었으면 됐습니다. 햇빛 보며 웃을 수 있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꼭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꼭 남들 기준에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느리게 살아도 됩니다. 인생은 끝까지 달리는 경주가 아닙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평온했느냐입니다. 여러분, 노후는 버티는 시간이 아닙니다. 편안해져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더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줄여야 합니다. 관계도 줄이고, 욕심도 줄이고, 걱정도 줄이고, 집착도 줄이고, 강박도 줄여야 합니다. 줄이면 이상하게 마음이 살아납니다. 비우면 오히려 채워집니다. 그게 나이 들어서야 알게 되는 인생의 진짜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65세 이후의 인생은 얼마나 더 많이 가지느냐보다 얼마나 덜 흔들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흔들려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었습니다. 밤새 고민해도 다음날 다시 뛰면 됐고, 사람에게 상처받아도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됐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한 번 받은 상처가 오래갑니다. 한 번 무리한 몸이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한 번 깨진 마음이 예전처럼 금방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65세 이후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노후 준비입니다. 통장에 돈이 조금 더 있어도 마음이 매일 불안하면 그 노후는 편하지 않습니다. 집이 넓어도 그 안에서 매일 외롭고 서운하면 그 집은 쉼터가 아니라 감옥이 됩니다. 자식이 잘 살아도 부모 마음이 매일 자식 걱정에 묶여 있으면 그 삶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행복은 거창한데 잊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두렵지 않은 것, 밥을 먹을 때 마음이 급하지 않은 것,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흔들리지 않는 것,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도 이만하면 괜찮았다 하고 조용히 눈을 감을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노후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 평온함을 빼앗아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 끝없는 욕심, 자식에 대한 지나친 걱정, 바꿀 수 없는 과거, 그리고 쉬지 못하게 만드는 강박입니다. 이 5가지가 마음속에 꽉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해줘도 늘 허전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쌓인 짐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짐을 줄여야 합니다. 마음의 짐, 관계의 짐, 기대의 짐, 후회의 짐, 책임감의 짐. 그 짐을 계속 지고 가면 노후가 무거워집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압니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지.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오래 알던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씩 참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먼저 말합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잠이 얕아지고 소화가 안 되고 괜히 짜증이 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물론 나이 탓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 나이 탓은 아닙니다. 너무 많이 붙잡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너무 오래 참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것까지 계속 등에 지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려놓는다고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줄인다고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욕심을 줄인다고 포기한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 걱정을 줄인다고 사랑이 식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를 놓는다고 억울했던 일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쉬겠다고 해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줄일 줄 아는 사람이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비울 줄 아는 사람이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특히 관계는 더 그렇습니다. 나이 들수록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 없습니다. 모든 모임에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전화에 마음을 다 쓸 필요도 없습니다. 내 마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만나고 나면 기분이 가라앉는 사람, 늘 비교하고 평가하고 상처 주는 사람, 이런 관계는 조금씩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누가 나를 좋아하느냐보다 내가 누구 옆에서 편안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욕심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더 가져야 산다고 배웠습니다. 더 벌어야 인정받고, 더 보여줘야 무시당하지 않고, 더 갖춰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많이 가진 사람보다 덜 흔들리는 사람이 이긴 사람입니다. 좋은 옷 한 벌보다 편안한 잠이 더 귀합니다. 비싼 음식보다 속 편한 밥 한 끼가 더 귀합니다. 큰 집보다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방 한 칸이 더 귀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보다 내가 숨 쉴 수 있는 삶이 더 귀합니다. 자식 걱정도 이제는 줄여야 합니다. 부모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자식이 잘 돼도 걱정이고 못 돼도 걱정입니다. 가까이 살아도 걱정이고 멀리 살아도 걱정입니다. 하지만 자식 걱정이 너무 커지면 부모의 하루가 사라집니다. 내 밥맛도 없어지고 내 잠도 줄어들고 내 건강도 망가집니다. 그러다 결국 자식에게 더 큰 걱정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돈을 끝없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가 웃고 있으면 자식도 마음이 놓입니다. 부모가 매일 불안해하고 서운해하면 자식도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식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잘 살아라. 나는 내 삶을 잘 지키겠다. 필요할 때는 도와주겠지만 대신 살아주지는 않겠다. 이 말이 차가운 말 같지만 사실은 가장 건강한 사랑입니다.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했던 일 많으셨을 겁니다. 말 못하고 참았던 세월도 많으셨을 겁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은 고생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거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상처 준 사람은 잊고 사는데 나만 계속 그날에 묶여 살게 됩니다. 그건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내 남은 인생까지 그 사람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하자. 이제 나는 내 마음을 살리자. 그 사람 때문에 내 오늘까지 망치지는 말자.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는 순간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평생 해야 할 일만 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부모 노릇해야 했고, 자식 노릇해야 했고, 배우자 노릇해야 했고, 가족을 위해 참아야 했고, 먹고 살기 위해 버텨야 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됩니다. 이제는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남들 기대에 맞춰 살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집안일을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전화 한 통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모임 한 번 빠져도 괜찮습니다. 자식 부탁을 다 들어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애쓰며 살아오셨습니다. 노후는 증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편안하게 돌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하나만 줄여보십시오. 불편한 약속 하나 줄이기, 쓸데없는 걱정 하나 줄이기, 남과 비교하는 마음 하나 줄이기, 자식에게 하려던 잔소리 하나 줄이기, 과거 생각에 빠지는 시간 하나 줄이기. 처음부터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하나만 줄여도 됩니다. 그 하나가 쌓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조용해지고 숨이 편해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느끼게 됩니다. 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내가 너무 오래 무겁게 살았구나. 이제야 조금 살 것 같다. 여러분, 65세 이후의 삶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나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누구의 부모로만 살던 시간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누구의 기대를 맞추며 살던 인생에서 벗어나 이제는 내 마음의 속도에 맞춰 사는 시간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줄이면 됩니다. 관계를 줄이면 진짜 사람이 보입니다. 욕심을 줄이면 이미 가진 행복이 보입니다. 자식 걱정을 줄이면 내 인생이 다시 보입니다. 과거 집착을 줄이면 오늘의 평온이 보입니다. 해야 한다는 강박을 줄이면 비로소 내가 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더 많이 붙잡지 마십시오.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손에 힘을 빼야 따뜻한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공간이 생겨야 행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줄이는 사람은 잃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욕심으로 꽉 차 있으면 만족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씩 마음의 공간을 만드십시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걱정 안 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있었던 서운한 일을 억지로라도 조금 내려놔 보십시오. 자식에게 하려던 말을 한 번쯤 삼켜보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조금씩 줄여보십시오. 처음엔 어렵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달라집니다. 예전 같으면 화냈을 일도 그럴 수도 있지 하게 되고, 예전 같으면 잠 못 이뤘을 걱정도 내일 생각하자 하게 됩니다. 그 변화가 바로 노후의 여유입니다. 그리고 그 여유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수십억이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불행합니다. 반대로 큰 돈이 없어도 마음이 평온하면 행복합니다. 결국 인생 마지막에는 얼마나 가졌느냐보다 얼마나 편안했느냐가 남습니다. 얼마나 유명했는지도, 얼마나 성공했는지도, 얼마나 남보다 앞섰는지도 결국은 다 지나갑니다. 마지막에 남는 건 함께 웃었던 사람, 편안했던 기억, 따뜻했던 순간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덜 싸우며 사십시오. 조금 덜 증명하며 사십시오. 조금 덜 비교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자신을 아껴주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남은 인생만큼은 조금 편안해져도 됩니다. 조금 느려도 됩니다. 조금 부족해도 됩니다. 조금 쉬어가도 됩니다. 인생은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자기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진짜 잘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조용해집니다. 말이 줄어든다고 해서 삶까지 작아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속 소음이 줄어든 것입니다. 예전에는 남 말 한마디에도 흔들렸고, 비교 한 번에 마음이 무너졌고, 서운한 일 하나로 며칠씩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모든 말에 반응하며 살 필요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을 이해시키며 살 필요 없다는 것을, 모든 관계를 끝까지 끌고 갈 필요 없다는 것을. 인생에는 그냥 흘려보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붙잡을 가치가 없는 말도 있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오해도 있고, 억지로 이어가지 않아도 되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알게 될 때 사람은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면 삶의 속도도 달라집니다. 괜히 조급하지 않습니다. 남보다 늦는다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앞질러 간다고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경쟁보다 평온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빨리 가는 사람이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 끝에 가서 보면 빨리 간 사람이 아니라 편안하게 간 사람이 잘 산 사람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보다 잘 쉬는 사람이 행복했고, 많이 인정받은 사람보다 마음이 따뜻했던 사람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자신에게 조금 더 부드러워지십시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아직도 부족할까? 나는 왜 남들처럼 못 살았을까? 이런 말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버텨왔습니다. 충분히 책임졌고, 충분히 참고 살아오셨습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현명한 사람은 인생 후반전에서 무엇을 더 가질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내려놓을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씩 비워낸 자리에는 늦게 찾아온 평안이 들어옵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행복, 화려하진 않지만 편안한 하루, 불안하지 않은 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평생 찾던 진짜 행복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제는 조금 편안하게 살아도 됩니다.